저는 오늘 대전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온통대전이란 2020년 5월 14일 전자카드 형태로 대전광역시에 두 번째로 도입하는 지역화폐로 하나은행을 운영 대행사로 선정해 출시하는 대전광역시 주관의 대전지역 지역화폐입니다. 모두 전부를 뜻하는 스누리말 온과 소통과 통용을 뜻하는 통, 그리고 큰 돈을 의미하는 대전을 결합한 명칭으로 모두에게 통용되는 큰 돈이자 소통의 매개체라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 온통대전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대전 시내 영업정에 방문해 신청하면 지정된 주소로 배송해 줍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연회비와 재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전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자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적립률은 포인트를 제외한 실제 충전급 결제액의 10%입니다. 결제 후 자동으로 적립되고 택시비를 결제해도 적립이 됩니다. 이러한 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통대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월 1일 온통대전 소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경부터 온통대전의 금액 충전, 결제, 출금 등 금융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이날 오후 6시 40분까지 6시간 넘게 지속되었고, 문제는 앱을 통해 온통대전 금액 충전 시도 시 충전 금액이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온통대전 사용 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관내 IC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 점포들이 온통대전의 실제 사용처인데 정작 실제 사용처가 되어야 할 전통시장에서는 많은 상인들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화폐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편의 해소와 지속적인 할인 혜택 및 사용처의 확대 등에 대해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여성폭력의 양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서 제정된 상위법에 기반하여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에 부응하는 개정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폭력은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드러나기 어려운 범죄이며 피해자의 발언 이후에도 가해자 및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과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하여 범죄 신고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폭력은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2차 피해 발생 우려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 등으로 신고가 저조한 실정인 바로 개정안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홍보 사업을 규정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성 있는 통계 구축,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보호와 지원 대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 구성에 학교와 교육청,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 관련 기관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을 아우르고 있는 실정을 보았을 때 개정안을 통해 구성될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현행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주체들과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방안 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행복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우리 행복시에 최근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고귀한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2월 생후 2주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또 9월에는 단둘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나 중성을 입은 초등학교 형제의 화재 사고,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16개월 된 아기를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를 하여 결국 숨지게 한 양부모 사건 등 학대, 방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뉴스를 접하면서 본의원은 돌봄과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보호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초 아동학대로 신고된 때부터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때까지도 부모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방면하여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여 온 국민을 울분과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사태까지 처하게 했습니다. 처음 아동학대가 신고된 이후로 현장 조사를 거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판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해당 기관의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할 경우 가정 위탁이나 시설 입소 등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와 원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돌봄 서비스 미이용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학교에 가지 못해 많은 아동이 돌봄 사각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는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초등 돌봄 교실 등 기관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이용 등 서비스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할 수 있어 보호자가 이용을 거부하여 신청하지 않는 한은 이 사건과 같이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구원 시장님, 이번 사건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어서 신고를 3차례나 받았음에도 초등 대처가 미흡해서 결국 아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아동보호 업무에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